안녕하십니까. 파킨슨 환우 여러분들, 김유림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라디오처럼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파킨슨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파킨슨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과학 도서에 있는 이야기인데,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뇌과학으로 가능해진 텔레파시라는 제목입니다. 두 사람이 말이나 몸짓, 표정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느끼는 것을 텔레파시라고 한다. 그리스어로 먼 거리를 뜻하는 것이 텔레고, 느낌을 뜻하는 것이 파시라고 하네요. 이 두 말이 합해진 말이고, 이런 능력을 두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였다라고 해서 초능력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텔레파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답니다. 최첨단 센서를 통해서 사람의 뇌에 떠오른 생각이나 단어, 이미지를 컴퓨터가 읽어낸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뇌를 다쳐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환자도 눈을 깜빡거리면서 어떤 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네요. 그래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뇌과학의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자, 우리 파킨슨 병도 마음의 병이 뇌를 친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뇌도 좋아진다 이 말이다, 그죠? 네. 내 생각을 통해서 뇌를 바꿀 수 있다 하니 마음을 못 바꿀 이유 전혀 없겠죠. 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해봐야 됩니다. 꼭 바꿉시다. 화이팅!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한테 크게 도움되었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일기인데요. 제가 쓴 감사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한테 감사한 거, 그리고 오늘 감사한 사람, 그리고 감사한 일, 이렇게 세 가지만 쓰는 형식입니다.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한테 매일같이 저한테 감사일기를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게 큰 도움이 됐답니다. 나한테 감사한 거, 또 오늘 감사한 사람, 감사한 일, 이거를 꼭 적어보세요. 그렇게 적으면서 떠오르면서 그때 도파민이 생성되겠죠. 자, 이렇게 감사일기 쓰는 거 제가 실천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 도파민이 쾌락, 어떤 즐거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성취를 한 거에 대한 어떤 희열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거꾸로 보이시죠? 김유림의 파킨슨 완치 루틴 이렇게 해서 하루에 오늘 하루 해야 될 것을 딱 적어놨습니다. 절운동, 또 스트레칭, 감사일기, 유튜브, 인스타, 식품 먹기, 경추 교정기, 매일 30분 논문 보기, 물 먹기,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랬다가 오늘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매일같이 체크를 해서 이것을 오늘 다 많이 했을 경우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특히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뿌듯합니다. 자, 이렇게 도파민을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파킨슨 내가 알아야 고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해볼까요? 호르몬은 뭐랬죠? 내 몸 안에 약 창고라 했습니다. 내 몸 안에 호르몬이라는 약이 4,00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몸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분비가 되어서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여러 기관의 활동, 그리고 각종 생리현상, 어떤 행동까지 조절하는 어떤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약창고죠, 호르몬은. 그 중에서 우리가 도파민이 고장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알아야지만 약도 조절할 수 있고 내 몸을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파민. 도파민은 신경을 전달하고 또 의욕, 행복, 기억, 의지 이런 뇌의 다방면으로 관여를 합니다.
이 흑질의 도파민이 특이적으로 파괴되는 병이 우리 파킨슨 병이죠. 자, 도파민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감정 조절 기능도 하고 운동 조절 기능도 합니다. 우리 몸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운동신경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물질입니다. 성취감, 보상감, 그리고 쾌락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이 인체를 흥분시켜서 어떤 삶의 의욕이나 흥미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또 이 두뇌 활동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정확성, 학습, 속도, 끈기, 인내 이런 것에도 이 도파민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음식 먹거나 또 좋아하는 옷을 입거나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샀을 때 여행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업무가 달성됐다거나 특히나 또 좋은 음악을 들었을 경우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뭐 포르노라든지 술, 담배 이런 아주 자극적인 것들도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긴 해요. 자, 이 도파민은 세로토닌과 함께 인간의 좋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도파민은 20대에 분비량이 최고조가 되고요. 노년이 넘으면 50%나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파킨슨 환자 아니더라도 이 도파민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답니다. 이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 감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귀찮아지고 금방 질리고 모든 일에 흥미가 안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또 도파민이 너무 과도할 경우 우리 파킨슨 환자들이 도파민이 과도할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약이 내 몸보다 더 과할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요, 식욕 부진, 또 수면에도 방해가 되고요, 또 극도로 긴장 상태가 느껴집니다. 또 강박증 아시죠? 과대망상, 그리고 조현병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마약이라는 거는 아주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도파민을 늘려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내적 외적 자극으로부터 항상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은 의존증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즐거움, 쾌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위험과 공포를 느끼는 것, 이것에 모두 양쪽 모두 도파민이 관여한다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당근, 행동 회피를 유발하는 채찍, 당근과 채찍, 이 둘 다 도파민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환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 있는가 해서 봤는데 우리 환우들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 사람들은 이 도파민이 엄청 넘치는 행동을 많이 한답니다. 게임이라든지 어떤 자극이 강한 음식, 자극이 강한 어떤 미디어, 자극이 강한 행동, 이런 것을 취하다 보니 도파민이 과잉이 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도파민을 수집한다라는 도파민이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어떤 컨텐츠를 두고 도파민 오진다라는 그런 새로운 표현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대사회에서는 도파민이 이렇게 과잉인데 우리는 부족해서 이렇게 난립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텔레파시 아시겠죠? 내 마음 상태가 변하면 나의 뇌도 변한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생활해서 이 도파민을 많이 분비되는 몸으로 바꿔봅시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합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